안녕하세요. 백동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죠? 자, 그러면 오늘은 렌더링을 하고 합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끝내고 나면 이제 관객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렌더링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로부터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는 이들을 모아놓은 씬, 보통은 이제 씬이죠. 씬 파일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하나의 씬 파일에는 개체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죠.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자동차나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중요한 라이팅, 텍스처 매핑, 쉐이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렌더링을 딱 걸어서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제가 옛날에 브이레이 한참 할 때 만들어낸 건데요. 지금 봐도 잘했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뒤에 건 사진입니다. 사진 위에 합성한 거예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3D는 요것밖에 없죠. 네, 요 밑에 거는 그림자를 받기 위한 거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요거는 사진이에요. 조명을 잘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은 별거 없어요. 렌더링 버튼 누르면 돼요. 단지 이 렌더링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끝났다 하더라도 라이팅을 넣거나 또는 이제 렌더링에서 특별한 기능을 넣거나 또는 조명 세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면 1초에 30장 또는 24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거 이거 같은 경우도 한 장에 한 10몇 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30프레임 하면은 이 30프레임 하면은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또 관리하는 그런 단계. 이 그래서 약간 실제로 뭐랄까 작업이라기보다는 약간 관리 쪽 프로세스에 좀 가깝습니다. 렌더링이. 그래서 그러면 뭘 얘기할 거냐? 좀 여기까지 할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할 거는 렌더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렌더러, 모델러, 라이터, 리거. 렌더러는 렌더링 하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고요. 렌더링 엔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러가 뭐야? 라고 하는 거는 렌더링을 할 때 어떤 엔진을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엔진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3D 프로그램들이 보통 자체적인 렌더링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다 자체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렌더링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플러그인 형태로 외부 렌더링 엔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기능이 좋으니까. 대표적인 외부 렌더러가 이제 Vray입니다. Vray는 현재 탑을 먹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맥스, 마야, 시네마 4D, 뭐 라이노 뭐 몇 개나 더 지원하지? 한 많이 지원해요. 이제 맥스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쓰니까 그런 얘기 할지 몰라도 거의 잡았죠. 스탠다드 렌더러, 그러니까 맥스의 스탠다드 렌더러는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잘 안 써요, 저도. 그래서 Vray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맥스웰, 멘탈레이도 되게 유명한 영화용 3D 렌더러였는데 요즘 많이 죽었어요. 파이널 렌더 이것도 많이 죽었긴 했지만 그다음에 되게 요즘에 새로 떠오르고 있는 한 2, 3년 된 아놀드라는 뭐 이런 렌더러도 있습니다. 아, 최근에 아놀드를 봤는데 이게 옛날에 그 아놀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십몇 년 전에 아놀드라는 게 있었긴 했어요. 아무튼 그건 약간 잡설이고요. 이런 식으로 렌더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렌더러별로 렌더링 세팅하는 이 옵션들이나 또는 지원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렌더러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프로세스나 파이프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작업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기능은 되고 어떤 기능은 안 된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렌더링에서 렌더러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하게 되면 바꾸기 힘들어요. 확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렌더러가 어떤 거냐라는 그런 걸 한번 결정을 해야 되고요. 렌더러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렌더링의 렌더러에 따라서 이 라이팅 세팅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 라이팅 세팅의 그러니까 렌더링 최종 품질에 뭐랄까 혁신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모델링계의 지브러시 같은 느낌 그런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 게 이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알기 전에 먼저 로컬 일루미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로컬 일루미네이션이 예전 방식이라는 거죠. 예전 방식이라기보다 원래 3D에서 오랫동안 쓰였던 방식이죠. 요게 이제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이 위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로컬 일루미네이션은 이 라이트에서 나온 빛이 한번 나오고 오브젝트에 닿으면 끝이에요. 여기에 와서 끝. 여기 환해. 넌 환해. 이쪽은 좀 머니까 너 조금 어두워. 또 와서 오브젝트야? 그럼 난 여기 끝. 여기는 환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검습니다. 검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안 보이죠? 분명히 지금 여기에 공이 하나 있는데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거 현실 세계는 맞지 않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그 책상, 그러니까 천정에 그 형광등이 달려 있어도 책상 밑에 보이잖아요. 희미하게라도. 그거는 그 천정에 달려 있는 빛이 닿아서 반사해서 책상 밑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CPU 계산 능력 탓에 옛날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 GI라는 개념은 그 현실 세계에서의 그러니까 빛이 닿아서 반사하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안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뒤에도 완벽하게 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GI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제 개념상은 이런 거죠. 예, 튀어서 튀고 또 튀고 또 튀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 GI 개념이 원래 로컬 일루미네이션 개념보다 훨씬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계산량이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GI를 처음 본 게 파이널 렌더런가 아무튼 그때였는데 한 장에 막 30분인가 40분씩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V레이가 짱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GI가 엄청나게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그들만의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그때 V레이가 짱을 먹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V레이나 구글에서 V레이나 또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치시면 대부분이 건축 인테리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빛에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굉장히 포토 리얼리스틱합니다. 그러니까 지브러시가 나오면서 모델링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해진 것처럼 GI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렌더링 질감이 확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되게 포토 리얼리스틱해졌죠. 여담으로 GI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라이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이터 세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야,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안에 거를 밝히기 위해서 막 여기에다 라이팅을 살짝 주고 막 이렇게 반사광 주고 세팅 되게 열심히 해야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태양 하나만 딱 띄워놔도 이건 나와요. 실제 현실 세계의 라이팅처럼 세팅해 놓으면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이 GI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렌더링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GI 렌더링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있긴 하겠지만 초반에는 죽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렌더팜이라고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렌더링만 하는 컴퓨터들이에요. 그게 이제 수천 대가 깔려 있어요. 거기서 렌더링을 하는 거죠. 한두 대 가지고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GI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갔고요. 렌더링을 아까 얘기할 때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렌더링 할 때 한 장만 뽑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장만,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로 딱 나올 때 근사하게 나오게 3D 안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는 것처럼 아, 각 여러 종류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팅이나 그런 거 없이 디퓨즈 맵이나 이런 것만 지금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 약간의 음영들,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떤 얘가 머리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좁은 틈에 있는 그런 그림자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AO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거든요. 그런 음영들. 그래서 이게 깊이감을 드러내죠. 이거는 약간의 섀도우, 이거는 뒤에서 오는 림라이트, 여기는 옆에서 오는 스페큘라, 이쪽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페큘라죠. 그리고 이거는 지뎁스라고 그것도 되게 특별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 사진 찍으면 초점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okeh 생긴다고 이게 뎁스 오브 필드가 생긴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초점 나가서 약간 이제 불러먹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서 이거를 포토샵이나 또는 애프터 이펙트 합성 툴에서 합성을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이미지를 합성하는 게 합성해서 만약에 뒤에 림라이트 요게 너무 강하다. 또 너무 약하다. 이런 거 했을 때 이걸 다시 3D에서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살짝 조정하는 거예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 멀티패스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패스 렌더링 하게 되면 굉장히 작업 시간이 빨라져요. 그냥 옛날 그냥 이런 기능이 없을 때는 계속 조금 라이트 줄이고 다시 렌더링하고 조금 더 줄이고 렌더링하고 뭐 이지랄 했는 이지랄이래. 죄송합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멀티패스 렌더링은 렌더링 엔진별로 뭐 V레이나 멘탈레이나 이런 걸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요즘엔 거의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내고 다른 거는 그 렌더링 엔진에서 조금씩 이제 지원하는 기능들이 다르다. 그러면 조금씩 다른 경우죠. 이거는 이제 V레이인데요. 굉장히 많죠. 범프 노말, 백그라운드, 오토모스페어. 이거는 약간 환경 맵들. 라이팅, 뭐 노말. 이게 반만 있는 겁니다. 밑에 반 또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분화될수록 뭐가 좋냐면 나중에 합성할 때 좋은 거예요. 합성하는 사람한테 이거 다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러면 렌더링을 계속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이 라이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테스트 렌더링을 해보죠. 근데 최종적인 렌더링은 딱 한 번 하고 나서 이 멀티패스 된 것들을 합성한테 다 던져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합성이 이걸 가지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패스 렌더링도 되게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인데, 요거는 이제 3D 분야이기보다도 3D만큼의 또 거대한 분야입니다. 당연히 요즘에는 씬 만들어서 렌더링 했다고 바로 끝나지 않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장을 만들어내더라도 조금이라도 포토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리터칭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3D 애니메이터인데 또는 그냥 3D만 하는 사람인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뭐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애프터 이펙트를 해야 되니까 애프터 이펙트 같은 합성 툴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최종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합성된 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또는 이제 관객한테 보여주게 되죠.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이제 물론 저도 3D를 다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합성이 되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는 대부분 알게 되는데 제가 이거 뭐죠? 어벤져스 이 비하인드 씬을 보고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도 이제 구별을 잘 못하겠다. 저도 되게 영화 작업도 몇 개 했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 저건 CG네, 저건 합성이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 메이킹을 보면서는 몇 개는 저것도 CG였어?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이제 3D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도 열심히 하면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7, 8년 전서부터는 못 따라가겠다. 그거를 처음 느낀 거는 캐리비안의 해적. 이 캐리비안의 해적 그 3편의 메이킹을 보고는 이제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어벤져스 메이킹을 보면서 와, 저것도 CG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에 자, 이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자,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영상 봐봐. 라고 그러면 안 봐요. 왜들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뭐 제가 설명드릴 거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지금 6강을 다 들으신 분들은 그 6강 안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나 또는 제가 보여줬던 이미지 근육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여기 대부분 다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한번 우선 봅시다. 자, ILM 굉장히 유수 깊은 스타워즈 지금은 4편이죠. 스타워즈 4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스튜디오예요. 거의 30년이 넘었죠. 아니군요. 40년이 넘었죠. 네. 자, 근육 시뮬레이션 나옵니다. 제가 좌절 일으킨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 앞에 스칼렛 요한슨 저는 저 스칼렛 요한슨이 CG인 줄 절대 몰랐어요. 근데 저게 CG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드 서페이싱 메카닉이죠. 또 요즘에 할리우드 쪽에서 이게 영화 홍보 탓인지 몰라도 되게 이렇게 굉장히 잘 메이킹을 만들어요. CG 씬들을. 아, 렌더링 퀄리티 죽입니다. 네. 이 뉴욕을 지금 이제 어벤져스 1편에서 마지막에 뉴욕에서 완전히 이제 공중 날아다니면서 싸우잖아요. 뉴욕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뉴욕을 다 만들었어요. 네. 미친 것들. 그래서 저 뉴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실제 뉴욕의 빌딩에 올라가서 사진들을 지금 이 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360도로. 360도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모델 안에다가 다 매핑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매핑된 이미지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어설프죠. 아까 매핑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히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매핑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이 되죠. 여기까지는 실사 컷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3D. 멋져요. 자, 그리고 이제 합성. 저 지금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것들이 다 엘레멘트예요. 네, 당연히 3D 자체도 멀티패스 렌더링이 다 했고요. 자, 대단하죠. 블루스크린 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호크아이 얘가 호크아이죠. 잘 보면 화살이 없어요. 화살을 안 뽑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CG로 넣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정말 그 작업자들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공돌이를 갈아 넣은 거죠. 여기서 공돌이가 아니군요. CG 작업자들을 갈아 넣은 거죠. 쭉, 그래서, 보고 있으면, 와, 죽인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세히 보면 화살이 없어요. 화살은 CG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션 캡처가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모션 캡처예요. 저게 이제 이것도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그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액터들이, 여기 잡히지가 않나? 액터들이 옷을 입고 있죠? 저 사각형, 점선 이런 식으로. 저거를 이미지로 잡아서 측정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나 이런 거에서 썼던 거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풀 3D죠. 풀 3D입니다. 여기는 라이브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자, 여기서 지금 이 헐크 이 헐크 역을 했던 지금 아, 자, 요 헐크 역을 한 사람의 모션 캡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옷을 입고. 근데 얼굴도 여기 이 얼굴을 그대로 만들어서 헐크처럼 헐크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죠. 헐크 얼굴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요런 지금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헐크 얼굴에다가 헐크 이제 CG를 입히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모션 캡처예요. 키 애니메이터가 잡진 않았죠. 쿵쿵쿵쿵 걸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6강은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요. 소개 6강입니다. 뭐 좀 겉핥기처럼 좀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지금까지 얘기한 모델링부터 매핑, 리깅, 애니메이션, 렌더링까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따라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해 보면 3D는 전체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